안녕하십니까. 개인채무자 보호법 강의를 진행하게 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부 박지상 선임 심사역이라고 합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연체관리 규제 강화와 채무자 보호규율 강화가 목적인 법으로서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채무조정 요청권의 신설, 연체 부담의 경감, 과다한 추심 부담의 완화,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자 보호 강화 등인데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상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본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각 조문별 제정 목적과 규율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인데 신용상담사가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상담을 진행할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배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틀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시행된 개인 워크아웃 제도, 2004년 시행된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는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채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불법적인 추심을 막기 위해 2009년 채권추심법의 제정, 2009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을 방지하고자 2002년 대보호법이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직접 협의하여 연체되고 있는 채무에 대해 신속하게 상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였습니다. 물론 신보기의 개인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했었지만 신복이나 법원이라는 기관을 거쳐야만 진행이 가능했고 채무자 본인이 직접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미비했습니다. 또한 불법적 추심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채권추심법은 적극적으로 추심을 규율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규율이었으며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소극적 행정지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권익 증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추심에 대한 업무 위탁, 채권 매각을 보편적인 채권회수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채권회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추심업자들은 채무자 보호에는 소홀하고 채권회수 실적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과 한계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 추진은 연체 후에 채권금융회사 그리고 추심자와 개인채무자 간 합리적인 권리와 의무의 균형 달성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자 한 노력이 담긴 법안입니다. 다음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권 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 정의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자산유동화회사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본법은 법인 채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연체 후 기한이익 상실, 소멸시효, 연체이자, 경매, 채권양도, 추심 절차 및 채무조정 등 연체 과정 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어 법안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사적 채무조정의 활성화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무자의 정상화를 위해 채권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법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 39조부터 44조까지는 채무조정 요청권의 일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연체 채무자는 자력 상환이 어려울 때 채무조정 요청권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체가 없는 일반 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권의 주체가 아니며 채무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만이 채무조정 요청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 중인 채무자가 본인의 곤란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안을 제한 또는 거절 통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권금융회사가 제한한 채무조정을 채무자가 수락을 한다면 채무조정에 대한 최종 합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 6조, 8조, 11조는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채권영도, 경매신청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사실을 안내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심사 결과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이익 상실, 양도 절차 등이 중단이 됩니다. 다음 내용은 채무자의 연체부담 경감입니다. 핵심은 연체기간 중 이자 등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채무가 연체되어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게 되면 원금 전체를 즉시 상환하고 상환하지 않은 원금 전체에 대한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가 기산되었습니다. 즉, 내 자녀 채무가 100만 원일 때 90만 원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채무 기한이익 상실이 진행된다면 100만 원 전체에 대해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된다면 기한이익 상실이 되더라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10만 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 연체가 진행되면 채권 상각은 물론 채권 양도 또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회계상 손실 처리된 상각 채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자가 붙어 채무가 무한증식하였습니다. 즉, 채권 상각 이후 양도가 잦은 상황에서 연체이자는 계속해서 부과됨에 따라 원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이자가 붙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도입된다면 상각채권은 장래이자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의 무한증식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관리 내부 기준 또한 마련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보호 관점에서 보다 정제된 방식으로 채권을 관리하게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채무자의 삶의 질에 대해 급격한 악화를 초래합니다. 정당한 추심은 채권자의 권리이지만 지나친 강도의 추심은 추심자를 공공과 수모에 불러옴에 따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자의 추심 강도를 일부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강제성이 없던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이 아닌 강제성이 있는 법률을 통해 추심 양도 채권을 규정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나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 소송 중인 채권,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추심 양도를 제한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법 20조, 21조에 의해 추심 연락 총량 제한, 법 22조에 의해 연락 제한 요청권을 규정하여 동일의 채권에 대한 추심은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동일 채권일 경우 서로 다른 추심업자 등 서로 다른 기간에 대해 진행한 추심까지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추심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더해 채무자가 중대재난 상황 등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음을 채권자에게 전달하였을 경우 7일간 연락을 금지할 예정이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특정 시간 혹은 특정 수단에 대한 추심 제한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간 동안 추심 제한을 요청한다면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채권 양도나 추심 위탁으로 제3자를 통해 추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수탁 추심업자, 매입 추심업자 등 선택 시 채무자의 처우, 위법, 민원 이력 등을 선정평가에 반영하여 채무자의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였으며 추심업자의 채무자보호법, 채권추심법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보유하고 필요한 경우 추심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끔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추심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성실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 손해배상이나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를 부과하여 채권자 규율 이행 책임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개인채무자의 보호법 주요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입법이 무사히 마무리된다면 정책당국에서 목표로 한 채권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 균형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 시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용상담기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